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또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코너 서정국의 법대로 7월 15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다뤄볼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가장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조국 씨 아들도 지금 본인이 석사학위로 반납을 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했고, 조민 씨,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여전원 그리고 고려대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러니까 입학 무효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이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 조민 씨 공소시효가 8월 26일에 끝나는 거죠. 예. 공소시효가. 그래서 기소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예, 예.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게 처벌을 피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조민이가 7대 스펙이요. 예. 고려대학하고 이제 부산대 의전은 둘 다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7대 스펙을 위조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조민이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따라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제 부모가 둘 다 기소돼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면 기소유예까지 고려한다. 이게 옛날부터 검찰의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민이나 조국 측에서는 어차피 이게 기소는 좀 피해보자. 그러면서 이게 재판이 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어차피 이게 정경심 판결에서 7대 스펙이 위조다. 그렇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제로인데 차라리 치아는 신용이라도 하면 쇼하면 이게 선처 안 되겠는가? 어차피 안 될 재판이네. 100% 안 되는 재판이니까. 어차피 패소하는 것보다는 속이 빤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아에서 선처받자. 옛날로 치면 이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우리 옛날 간첩 때 그랬잖아요. 요거는 소치하여 선처받자. 요런 게 첫째 꼼수가 있고. 꼼수네. 두 번째는 이제 조국이가 저는 정치한다 봐요. 재판이 늦어지면. 그러면 이제 2심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요즘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출마 지역구도 노지만 또 이제 추미애하고 조국이가 신당을 만들면 비례 있잖아요. 비례대표용. 그러면 비례 위성 신당. 그러면 이제 추미애가 여자니까 1번 하고 조국이가 2번 하고 이러면 이게 싹쓸이 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까요? 결국 저는 조국의 출마 포석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선처받는 거 이런 게 목적으로 반성하는 쇼를 하고 있다. 우리가 파리가 앞다리를 이렇게 비빈다고 해서 사과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럼요. 결국 저는 쇼라 봐요. 그래서 결국에 기소유예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활개치고 다닐 겁니다. 저는 검찰이 절대 원칙대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송 취하한다고 하고 나서 유튜브 활동 안 하나? 유튜브 활동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8월 26일 날 지나면은 진짜 불기소하든지 기소유예를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막 올리고 언반 취업이라고 하나요? 언반 취입하고 또 무슨 패션쇼 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법적인 이 지식이 없어도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기소유예와 기소는 완전히 다르죠. 기소유예가 되면 재판을 안 받지 않습니까? 혐의는 있는데 전후 사정이 있어서 유예를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가장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잘 알거든요. 부모가 다 가짜 스펙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본인이 갖다 냈잖아요. 갖다 냈으면은 그리고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아니 조민은 그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봐줘놓고 왜 우리는 또 재판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선례를 또 남겨놓으면 안 되는 차원에서라도 기소유예가 아니고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즘 이게 종편에요. 나가서 조민을 기소를 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계속 방송마다 하고 있어요. 첫째가요. 바로 이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는 거고요. 반성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국이가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조민이는 인정하는데 조국이가 이게 인정 안 하고 이게 무죄를 다투고 항소심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모순되잖아요. 모순이죠. 완전 모순이죠. 지금 저는요. 조국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게 2년간 살고 노겠다. 예. 인정하면 이게 조민이 용서해 줄 수 있다 봐요. 그럴 일은 없을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네. 다투는데. 예. 근데 누가 발급해 준 겁니까? 예, 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봉선 누가 해준 거예요? 예. 조국 해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조민이하고 아들은 인정하는데. 근데 아버지는 인정 안 해. 그런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계속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가짜 스펙 안 만들어줬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가 가짜 스펙 만들어줘서 내가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진심 어린 이게 가족 간에도 이게 모순이고 예. 반성이 없잖아요. 예, 예. 이게 조국이 재판 중이라는 거 무죄 다투면서 이게 두 번째 저는 이유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그 형평성과 선례죠. 옛날에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해가 1년에 3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받았죠. 받았죠. 예. 그거 그다음에 고3이었어요 그때. 예, 정유라. 예. 정유라는 게 진짜 금메달 가지고 2번 영장 청구하고 덴마크 가서 범죄 인도까지 했잖아요. 예, 그때 영장 2번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이원석 총장이. 예. 그때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원석 총장 예. 정유라는 게 2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예. 조민이는 기소유예하는 게 이게 정입니까? 예. 이게 공정입니까? 예.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예. 제가 이원석 총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본인이 정유라 2번 영장 청구했잖아. 그렇죠. 정유라가 메달이 가짜 메달이냐고. 그렇죠. 진짜 메달이잖아. 그거 진짜 메달이지. 근데 이원석 총장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조민 기소하라고. 본인이 정유라는 2번 영장을 쳤잖아. 네. 근데 조민이 7대 스펙을 불기소한다. 이게 이원석 총장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 예. 그다음에 선례. 예. 앞으로 이게 입시 비리하는 놈 많이 나오죠. 예. 예. 그러면 이게 한 6개 정도 위조했다. 예. 그러면 이게 재판할 때 아니 조민이는 7개 위조했는데도 봐주는데 나는 6개밖에 안 했잖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선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이 좋아하는 시가 있잖아. 예.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이 바른 자세로 똑바로 걸어가라. 예. 왜냐하면 이게 후세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 그럼요. 그 유명한 답설 야중거 뭐 이런 예, 한시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선례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례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민이 기소 못하면 예. 앞으로 이게 입시 비리 처벌 못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고. 네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 명의 공동정범, 공범이 있죠. 예. 이런 경우에 형량을 정할 때 누가 이득을 제일 많이 받느냐. 예. 이게 중요한 양형 기준이죠. 예를 들어 세 명이 사기를 쳤는데 예. 1억을 한 명이 5천만 원 가져가고 둘이가 3천, 2천 나눴다. 예. 그러면 이게 제일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주범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번 입시 비리의 가장 수혜자가 누굽니까? 뭐 조민이죠.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의사하느냐고. 그렇지. 조국이 의사하느냐고. 아니고, 조민이가 의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수혜자고. 예. 몰랐느냐고.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첫째 반성이 없다. 예. 두 번째 조국이 무죄 다툼이 다투고 있다. 예. 세 번째 형평성과 선례 문제가 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최대 수혜자가 조민이다. 예. 이런 이유로 절대 기소를 해라. 예. 그리고 이게 판사가 알아서 형량을 정하겠지. 만약에요. 지금 검찰에 제가 알아보니 예. 이 역풍을 우려하더라고. 무슨 욕풍? 저기 부모를 다 기소했는데 조민까지 기소하면 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중도나 좌파까지 동정 여론이 일면 어떡하냐? 예. 검찰이 쓸데없는 걱정해. 그렇죠. 오히려 이게 자유우파의 비판이 더 무서워요. 조민이 불기소하면 검찰청 뒤집어집니다. 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조국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냐고요. 그렇잖아. 그렇죠.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은 여론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조민에 대한 동정 여론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게 저는 우파의 분노 예. 이걸 이게 검찰은 직실해야 된다. 그렇네. 따라서 이게 기소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소를 하라는 거지 지금 구속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정경심은 지금 구속이 돼 있으니까 조국을 구속까지 안 시킨 그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 2년을 1심에 2년을 받았지만 보통 구속도 안 시켰죠. 이 부인이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민도 구속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일단 재판을 받아야지. 재판을 받아야지. 재판부에서 나중에 뭐 판사가 어머니가 구속돼 있으니까는 뭐 구속은 뭐 면하게 해준다든가 하지만 그 죄는 물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소유예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기소유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기소하라고 검찰총장이 담당
이 수사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지시를 할 수가 있나요? 결국이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이니까 피라미드형의 정점에 총장이 지휘하는 거죠. 지휘권이 저는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꼼수가 바로 학위 반납. 학위 반납이 내용 증명을 띄웠더라고 조국이가. 우리 아들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연세대. 근데 그거 반납 안 됩니다. 옛날에 안 되죠. 이재명이도 지금 석사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그때 왜 경원대 지금 가천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거기 석사 논문을 썼는데 전부 벗겨버렸잖아. 표절. 그랬더니 본인이 야 이거 이름도 없는 이런 학교 내 학위 필요 없다고 반납했다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 학교를 완전히 못 오겠잖아. 정말 참. 정말 그게 인간 안 됩니다. 이재명. 받을 때는 그러면 명문대였나?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다니고 학교를 학점을 따야 논문 쓰잖아요.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모욕을 해도 그게 유분수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 지금도 취소를 안 했죠. 어떤 못하겠죠. 그거 뭐. 이걸 이게 입학 취소를 시키거나 또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재명이 석사거든요. 저는 조국 아들도 포기한다 했지만 이게 연대에서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죠. 쇼입니다. 쇼입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금요일이죠. 지금 격주 금요일마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데, 어제 그 이재명 재판 받는 서울중앙지법인가요? 어제 거기 한번 가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재판이 2개 있어가지고. 다른 재판. 막 경찰이 쫙 서 있고 기자들이 몇십 명 있길래. 근데 일반 시민들은 이제 잘 안 보여요. 9번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많이 안 오고. 경찰하고 기자만 깔려 있는데 기자한테 물어봤지 누구 하냐? 또 유명한 사람이 오나 이랬더니 그 점재명이 온다 그러더라고. 이재명. 그래서 어제 그 봐봤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했지만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그다음에 그 34부 강규태 법원장이거든. 부장판사. 강규태입니까? 부장판사. 빨리 이재명 주 2회 재판하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1주에 2번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재명의 최대 재판 전략은 총선 때까지 1심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요. 그럼 그걸 깨야죠. 지금 이게 법에 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씩. 633. 1년 내에 다 끝내도록. 끝내야 한다고 돼 있지. 그 끝내든 말든 훈시 규정이라고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걸 대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서 지켜대고 안 지켜대고 이러면서 이게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하잖아. 근데 이거는 법을 정면으로 사법부가 법을 무시하면 됩니까? 큰일 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6개월이 약간 넘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이해되지만 처음부터 이게 아예 1, 2년 예정하고 그냥 2주에 한 번 잡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왜 일주일에 4번 했냐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4번. 일주일에 4번. 4번은 살인적이잖아요. 이거는 14일에 한 번. 그럴까요? 이게 공정하냐고 사법부. 저는 4번은 무리예요. 최소한 이게 변호사들하고 재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2번 해라. 그럼 이게 4분의 1로 줄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확 단축되니까. 그렇잖아. 2주에 한 번 하는 걸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로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선 전에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 총선 전에 1심에서 벌금이 100만 이상 넘으면 민주당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우리 434억 토해내야 된다. 다 끝납니다. 그러면. 배치부터 당대표 다 날라가잖아. 이걸 막으려고 김명수 체제. 이게 막으려고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일주일에 2번 해라. 이렇게 저는 촉구합니다. 김명수가 그러면 민주당 그 좌파정당 구하기에 나선 거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럼 대법원장이 지시를 해야죠. 법원장이나. 그러면 이것을 이 검찰 쪽에서 재판을 좀 빨리 하자고 이렇게 또 재판부에 그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검찰도 지금 이게 법원이 모든 소송 지휘권이 있으니 법원이 지금 이게 판사가 2주에 한 번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그 검찰은 힘이 없잖아요. 진행은 이게 저는 결국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그다음에 중앙지방법원장 전에도 많이 비판했지만 그다음에 그 강규태 34부 부장판사 이렇게 그 3명의 합작품이 아니냐. 옛날에는 이게 재판이 지연되거나 중요 재판이 이럴 때는 이게 위에서 계속 독촉을 했거든요. 요즘 이게 아무도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재판 좀 천천히 하라고 지시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것은 또 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김명수 그 임기가 곧 끝나니까 예. 끝나면은 그 판사들 인사가 있잖아요. 예. 인사가 있으면 이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겠네. 그렇 바뀌면 또 이게 늦어지는 거 세월이 나와. 바뀌면 또 늦어지네. 또 늦어지는 그거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든 이 재판 지연 전략을 깨는 방법은 일단 여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재판에서 고 김문기 씨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정말 격정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그 명칭도 아마 이재명 씨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얼굴 들어서 그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정인들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이재명이 직접 서로 막 질문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김문기 씨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책상만 쳐다보고 고개 푹 숙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어제 법원 정원들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을 자주 자기가 목격을 했다. 이재명과 밤에도 통화하고 전화가 오면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본인이 그 여권을 여권인가요? 여권 발급받기 위해서 그 성남시청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안내를 해주고 아버지가 시장실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유죄의 근거를 쓸 수가 있겠죠. 한 그 정도. 원래는 이제 그 김문기 씨 부인이 예. 나오려고 했는데 부인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예. 유동규 씨도 이게 협박이나 막 개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안 나오고 아들이 나왔고요. 결국 이미 기존에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저는 이제 결정타 스모킹 건 있잖아요. 결정타를 날렸다. 아들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에도 요트 둘이 탔죠. 그다음에 이 골프 치고 골프 이제 같이 운전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청회 때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대면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표창장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주고, 옛날에도 이게 뭐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들이요. 더 이제 거기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아버지가 이게 이재명하고 직접 통화하는 걸요. 식사 도중에도. 맞아. 밥 먹다가도 이게 이재명이 전화 오면 밥 먹다가도 바로 받는 거죠. 바로 받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밤늦게도 받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받고요. 한마디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그 폭로하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에 여권 만들러 2018년에 갔을 때도 그 아버지가 이게 시장실에 대면 보고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저는 이런 이 모든 걸 폭로하려고 했잖아. 처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여행 간 거. 그렇죠. 이때 이우종이라고 있어요. 이우종? 경기도 아트센터 사장했어요. 이우종. 이분이 회유를 했다. 기자회견 하지 마. 이런 게 만류한 거 있잖아. 2022년 작년 1월 달에 기자회견을 못하게 만류한 이우종. 이것도 그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또 아버지하고 대화한 거 아버지한테 처음에 아버지 진짜 뭐 잘못한 게 있냐, 받은 거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어본 거요. 이랬더니 이제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게 유동규가 다 해문 줄 알고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도 의심이 간다. 이런 걸 이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직접 이재명 이름이 이제 아버지한테서 나온 거를 아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장동 관련 일이잖아요. 대장동.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왜 그 김문기 씨 아버지 모른다고 처음 인터뷰했잖아요. 이것도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넘어요. 그걸 계속했습니다.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그 우리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냐면 왜 이재명이가 자충수를 두지? 그렇게 맞아요. 왜 자충수를 두지? 이렇게 그 의심을 했다. 생각했다. 이것도 이게 정언했고요. 저 증거가 상당히 많은데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자충수를 둔 거는 결국에 대선 때문에 모른다 한 게 아니냐. 대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문규 씨를 아예 몰라버리면 대장동하고 나하고는 처음부터 무관한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일 모레 선거니까. 대선 때문에 거짓말한 게 아닌가. 이런 게 모든 걸 어제 작심 폭로를 했다. 이래 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는 선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김문기 씨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대장동으로 이게 불길을 옮겨 못해요. 김문기 씨가 담당 처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과 이익된 거를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는 것을 한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김문기 씨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빠지고 했던 것을 김문기 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은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지. 예, 그렇게 지금 이게 어제도 이재명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죽은 분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 이거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그럼요. 예. 먼저 이게 기본 양심을 좀 가져요. 예. 기본 인간이 돼야지. 예. 맨날 기본 급식, 기본 주택, 뭐 기본 용돈 모든 게 기본 하는데 예. 기본 인간이 돼야지. 기본 양심.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불행하게 극단 선택하신 분이 예. 김문기 씨만 있냐고. 유한기 씨.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배소연이 내연 남편 있잖아요. 예. 김현욱 씨. 보안사 출신. 예, 김현욱.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 우리 엘리트 공무원 전형수 씨. 예. 전형수. 예.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폭로한 이병철 씨. 예.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냔 말이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 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 변호사가 이제 자기들은 이제 김문기 몰랐다는 건 안 통하잖아. 예.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긴 알았잖아. 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적 친분으로 알은 게 아니고 공적으로 접촉해 안 것도 알았다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이 말장난을 또 하는 거지. 사적으로 친한 게 아니고 공적 네. 접촉으로 네. 안 것도 그건 이게 정말- 물을 때 뭐 네. 안다고 해야 되느냐. 네. 이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 예, 저도 공적으로 알았든 어떻게 알았든 모른다고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이지. 그렇죠. 모른다고 사적으로 답하죠. 알든 네. 공적으로 어떻게 알게 돼도 친하게 지냈으면 아는 사람이잖아. 네. 모른다고는 답하지 않습니다. 네. 아들이 이랬더니 변호사도 말을 못해. 말을 못하죠. 아니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이 부분은 쟁점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닌가. 그래 그런데,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은 공적인 관계로 아는 거지 사적인 관계로 알 이유는 없잖아요. 직장 상사와 부하인데.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어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 아버지한테 이재명 인간성이 또 드러나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줬는데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때만 해도 유동규가 이재명 편이었어요. 그 유동규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그 변호사가 하는 그때 유동규가 자기에게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문기 씨에게도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그러니까요. 이 또 어제 정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원래 임막은 변호사죠. 예, 예. 지금 이게 이화영 쪽에도 보내놨고요. 예. 이화영. 전북이 임마근 정진상. 변호사. 그다음에 김용. 예. 전북이 공천놀이는 우리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있잖아. 그게 임막은 감시용 변호사죠. 나 몇 사람 알아요. 예, 감시용 이화영. TV도 나오고 하는 그 변호사들. 그렇죠. 그런 게 변호사들을 보내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유동규 씨하고 김문기 씨도 다 보낸 거죠. 예,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관계 틀어져 가지고 예, 예. 다 이제 지금은 해약이 됐고요. 예, 예. 아직까지도 이게 이화영이나 예. 김용, 정진상에는 이게 그런 변호사들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변호사인데 옛날에 그 변호사 할 때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입막음 아니면 정탐하는 그런 역할을 뭐 변호사 대다수 변호사는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의감에 불타는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변호사, 송영길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예.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뭐 재판도 지연을 하고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복병이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복병. 누구냐? 김성태. 꽝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재명 잡는 김성태. 김성태가 그동안 이 구속이 있으면서도 이 검찰에서 정인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나갔어요. 법정에. 그러니까 이하영 재판이죠. 이하영 재판 안 나갔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재판을 나가서 내가 왜 재판에 정인으로 나왔느냐. 억울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불기 시작했어요. 불기 시작해서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내가 대신 내줬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4번이나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김성태 진술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또 그것이 이재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뭐 김성태도 이제 저 오랜 친구 있잖아요. 예. 여성부인데 만나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위직 임원이요. 예. 또 계속 제보해 주는 분도 있고요. 비서실장까지 했던 김성태. 예. 이런 데 그 양심 선언자들이 많이 놉니다. 저는 김성태가요. 진짜 이게 조폭 같아요. 양아치하고 조폭이 거의 99%는 같아요. 건달.
동네 양아치. 근데, 양아치하고 조폭이 99%는 같아요. 뭐 나쁜 짓 하는 건 똑같죠. 똑같죠. 근데 1% 차이가요. 네. 조폭은 교묘하게 사기치고 거짓말도 하는데, 양아치는. 근데 조폭은요, 네. 그런 데게 잔 거짓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김성태 회장 말을요, 네. 거의 뭐 신뢰합니다. 99%. 네. 물론 이게 본인한테 불리한 1%는 숨길 거야. 아, 그렇겠죠. 근데 그 상당 부분은 진실이다. 네. 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정언이나 객관적인 물증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요, 가장 이제 이재명하고 연결되는 게 800만 불이잖아. 그렇죠. 요게 이화영도 기소가 됐어요, 이미. 네, 됐죠. 그 다음에 김성태도 추가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재판에 39차 재판이에요. 이화영에. 네. 거기에 김성태가 정인 논거죠. 정인으로 갔죠. 근데 네. 검찰에서 불었거든요. 근데 정인 논거하고 검찰은 하늘과 땅이에요. 검찰에서는 거짓말해도 그만이야. 근데 법원 놓으면 예, 선서하죠. 선서 예.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이러면 예. 떨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 놓아가지고요. 상세하게 800만 불을 왜 보냈나. 이걸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스마트팜 500, 그 이재명 방북 대가 300. 예. 그러면서 그 이화영이가 쌍방울이 지원을 보정해주겠다 이런 게 약속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하고도 다 이야기됐다. 네. 이미 보고 끝났다. 이런 것도 이게 다 약속을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쌍방울 기업가로서 승부수를 던졌다. 배팅한 거지. 배팅이죠.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네. 나는 한 5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막 없는 돈 끌어다가 막 갖다 부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쌍방울 김성태가 아무리 조폭이라도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이화영 말만 딱 믿고 절대 안 하죠. 와, 그 100억이 넘잖아. 네. 그 돈 구한다고 제가 알아봤더니 네. 동네 룸살롱 마다반드까지 돈을 빌렸더라고. 조폭이라고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인수한다고 다 들어가 묶여 있잖아. 묶여있죠. 현금 100억 쉬운 게 아닙니다. 투자해놓고 뭐 이렇게 막 해놨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제일 많은 데가 룸사롱이네. 진짜 어렵게 돈을 구해가 800만 불 보내준 거예요. 배팅하느라고. 그러니까 예. 올인한 거지. 근데 그때 이재명이한테 다 여러 루트로 확인하죠. 하겠죠, 당연히. 이화영 말만 듣고 하겠어요? 그것을 전화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네 번 했지만 아마 옛날에 이재명이가 쌍방울 그룹에 그 방문한 거 이게 문화일보에 녹취록이 넣었잖아 그때. 그렇죠. 보도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거죠. 또 안부수도 있고. 김용이 고맙다고 또 자료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차고 넘치죠. 그렇네. 그러면 이게 800만 불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잖아. 근데 이화영하고 김성태만 기소하면 이재명 기소 안 하면 이게 검찰입니까? 그렇네. 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지 이미 이재명도 기소가 됐다 보면 돼요. 제가 옛날에 FC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성남 FC도 정지상까지 기소가 됐을 때 이미 이재명이가 기소됐다. 왜 47번 이름이 나오거든. 그거하고 이게 똑같다. 이미 쌍방울의 북한 대납 있잖아. 요거는 이재명이도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만 있습니까? 중요한 게 또 전에 우리 했잖아. 진미파라곤. 진미파라곤. 이해찬이한테 월 3천만 원씩 3천. 2년. 이 진미파라곤 건물 4개 얻어가 이재명 운동하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이해찬만 보고 죽겠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해찬이가 이재명의 멘토. 좌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돕기에서 이해찬한테 준 거죠. 그렇네. 그것도 이 모든 게 다 이게 저는 폭로가 되고 지금 이렇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있죠. 요거는 이게 KH 배상윤이가 세탁해가 간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도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 그건 김성태가 불고 싶은데 정확하게 몰라. 김성태도 밑에 사람 그 큰 돈이 아니니까 20억밖에 안 되잖아. 전환사채 준 거나 맞는데 여기 세탁해가 착한 이 인베스트먼트 통하고 그다음에 KH그룹 배상윤이 가면 세탁해서 이리 갔거든요. 북한도 롤렉스 시계는 KH그룹이 준 겁니다. 롤렉스 있잖아 그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배상윤이까지 와봐야지 정확한 루트를 알 거야. 김성태가 그래도 전폭이니까 세세한까지 모르잖아. 자금은. 따라서 저는 그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녹취록이나 모든 걸 보면 그 이태영 변호사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나오죠. 어떻게 무료 변료를 합니까? 따라서 저는 앞으로 그 이해찬의 3천씩 준 용돈까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까지 그다음에 북한 송금까지 모든 게 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이재명이 기소가 되고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김성태는 또 새로운 걸 계속 또 진술할 가능성이 큰 거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그러면은 이재명의 운명이 또 어떻게 좌우될지 모르는데 김성태가 딱 뒷덜미를 잡고 있는 이 형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성태에게 딱 물렸다,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또 한 사람 김성태의 입에 의해서 또 좀 큰 고초를 겪으실 전직 국무총리가 계시죠. 전직 국무총리. 지금 진미파라고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는 대선 캠퍼죠. 사실상의 비선 캠퍼를 차려놓고 이하영에게 월 3천만 원씩 받아서 운영을 한 그것이 딱 대선 기간 2년 딱 하고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찬이 최근에 괴담 유포자로 나섰습니다. 더 탐사가 처음에 뭐 의혹을 제기를 한 그 엉뚱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양평 땅 문제, 김건희 여사 땅 문제 이걸 퍼뜨린 사람이 이해찬인데 그 전주 당원 교육에서 뭐 유튜브만 봐라. 쓰레기 같은 종편 신문 보지 마라. 유튜브만 봐라. 우리 유튜버가 아니고 더 탐사 보라. 김의겸과 협업을 했던. 자,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이해찬을 고발을 해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 중이라는데 이거 어떤 혐의가 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명예훼손이죠. 일단 이제 김건희 여사가 3대째 선산이잖아요. 땅 투기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변경을 해달라고 김건희 여사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진실 게임은 끝났다고. 이게 원희룡 장관이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이게 끝났잖아요. 저는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면 거기 강상에 IC 하나 만들어 줬겠지. 그렇죠. 굳이 분기점 JCT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로 게임 끝났죠. 끝났어요. 오히려 이게 도둑놈이 와, 원래 도둑놈이 자기가 한번 해본 게 있으면 남도 그렇게 생각해. 이해찬이 한번 여기 해먹었잖아. 이해찬이가 연기.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연기 IC, 한번 했어. 다른 말로 동네 주민들은 해찬 IC라고 부르잖아. 거기 지가 IC 만들어가 처음에 4배 올랐댔잖아. 4배 올랐어. 지금 10배 올랐대. 아, 그래요? 예, 지금 계속 올랐대. 저 4배까지 그 4배까지 우리 1년에 봤잖아요. 4배까지. 네. 지금 이게 또 계속 오르겠지. 아니, 자기가 이게 도둑놈이 한번 IC, 그것도 이게 4천억을 더 들였잖아. 예타 통과되고 나서. 네, 그렇죠. 자기가 해무 보니까, 야, 저쪽도 해묻나? 이 생각이 그냥 폭로한데. 이거는 이제 뭐, 전혀 분기점이고, IC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잖아.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책임을 예차이가 지된다. 이걸 이게 저는 앞으로 이게 이런 가짜뉴스 음악에 수사하고요. 처벌해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게 뭐, 아까 좀 전에 했지만 쌍방울에 3천씩 받은 거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당대표 때도 받았거든요. 정치자금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뭐 수사받을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마치 김의겸급으로 지금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더 탐사의 괴담성 가짜 뉴스를 그것을 막 퍼뜨리고 그것을 또 받아서 이재명이 뭐 TF 만들고 또 국정조사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국정조사 거리도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게임은 저 끝났다고 보는데 오늘도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가보니까 마을을 세동분 쪽이고 머리에 400m 교량 이고 산란근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이 JCT 오는 거를 아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 상황인데 그걸 특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스텝이 꼬여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요. 결국 이 양서면 이장에 그렇잖아요. JCT 가져가라. 이게 분기점에 오봤자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 분기점이 김건희에서 집 옆으로 바로 붙으면 그때 못 씁니다. 못 써줘. 못 쓰잖아. 시끄러워서. 시끄럽고 뭐 먼지 나고. 그다음에 사생활의 침해대가 다 보이잖아. 고가로 가니까는 밑에 다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김건희에서 땅값 올려주려고 분기점 만들어준 다음에 김건희에서한테 혼납니다. 그렇죠. 야, IC 만들어줘야지, 뭐 분기점 만들어가 우리 살지도 못하게. 그 혼납니다. 원희룡 장관이 바보입니까? 분기점 만들어주고 땅값 올려주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은. 뭐 저는 지금 이게 뭐 순간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제가요. 우리 선배님도 그랬잖아. 처음에 종점이 바뀐다니까. 와, 종점에 도로가 나가지고 김건희에서 옆으로 가가지고 오르는 줄 알았잖아. 저는요, 지금도 이게 괴담이요. 순간은 쏘길 수 있어요. 항상 제가 링컨의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다수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네. 전체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이게 잠깐 속일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 괴담, 네. 그다음에 양평 괴담이 네. 잠깐 속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갤럽 6% 떨어져 버렸어. 네. 이거는 이게 잠깐 속일 수는 있어. 네. 근데 앞으로 진실이 밝혀지면 네. 다시 지지율이 회복될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후쿠시마나 양평 괴담 때문에 일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건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괴담과 치열하게 싸우면 언젠가는 이 팩트가 밝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다시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래 봅니다. 예. 일시에 떨어진 것도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저 방송을 보내드렸었는데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을 완전히 이 결집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냈어요. 그 민주당 지지층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8%인데 이번에 3%만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부산 경남 그 다음에 인천 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계담 투어를 다녔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계담 투어를 다녔어요. 그리고 자영업자에서 좀 떨어졌는데 자영업자 안에는 저 식당을 하고 또 해산물을 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재명의 계담에 순간적으로 좀 홀렸어도 곧 이제 돌아올 그런 여론이고 특히 그중에서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대답한 그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종편도 보시고 신문도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건 계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7월 15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순서에서는 좀 더 지금도 유쾌 상쾌 통쾌했지만은 2부에서는 좀 더 유쾌 상쾌 통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